네, 오늘은 이런 날인가 봅니다. 일단은 기회 잡을 수 있는 쪽 있는지 저희는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 뭔가를 읽어야 하나 싶은데 그 안에서 좀 재료 가치를 받고 있는 쪽, 저희 오늘 궁금한 쪽 가져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열어볼게요. 바로 AI 소프트웨어 주고요. 오늘 갑자기 창투 쪽이 꿈틀거리게 한 이유이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뭐 AI주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산업지원법 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조의 규모의 산업 육성, 특히 첨단 산업 육성 펀드가 지금 자금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뭐 펀드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 자금력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00조 규모의 이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이제 가시화된다. 이제 조만간 예하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기금들이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잠깐 반짝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 일부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들만 좀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때부터도 이제 뭐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방문도 직접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x4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력사의 역할로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첨단 전략 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규모가 총 100조 원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비중을 좀 더 이제 조정을 하겠죠. 실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저평가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했던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은 뭐 우리가 뭐 퓨리오사 관련주만 올라가더라 뭐 이런 이슈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감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의 관점에서 진짜 많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프리오사 관련한 창투 쪽의 움직임이 오늘 또 유독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바로 한컴이랑 안랩이네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공공 분야에서 AI 적용을 빠르게 할수록 가장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군대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서들 보시면은 다 한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안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글 컴퓨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AI 산업 부분에서 매출은 조금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AI 산업을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이 한글 컴퓨터가 사실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AS,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한글 컴퓨터 뭐 CD 받아서 다운로드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플랫폼 매출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적인 서비스들도 개선 효과가 충분히 커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랩인데 사실 이제 딥시크가 이제 나오고 난 이후부터 해서 지금 글로벌 해킹 공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전략 보고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AI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우리가 트래킹 공격을 할 때도 더 많은 명령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건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고 뭐 예스24, 뭐 심지어는 서울보증보험까지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해킹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지는 보안 산업 과 관련된 기관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랩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보안 매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에 대한 반등이나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행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보안주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최근 흐름은 계속해서
같이 리스트업 해놓고 봐야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 받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좀 파는데 뭐 고점, 연고점 부근 나오니까 또 팔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저점 매수하는 건가 싶긴 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수매수를 했었고 오늘 네. 또 다시 한번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장세가 네.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굉장히 빨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내가 좀 일부 손실이 좀 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정한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린다면은 구간별로 손절 비중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령 어떤 내가 15,000원짜리 종목을 샀는데 지금 13,000원, 12,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1,500원, 2,000원 선을 구간으로 잡아서 비중을 조금 5%, 10%는 종목을 뭐 7%, 6%로 줄인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활용하신다면은 내일장에서도 또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1시 넘어서부터 해서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는 우리 증시였습니다. 이제 연고점 경신하고 나서 그 3,2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상호관세 발효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다소 또 시장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1시 30분쯤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던 증시 오늘 좀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3% 가까이 내려가면서 나흘 만에 종가 기준으로 되찾았던 3,200선을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3,169선에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이상 밀리면서 813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7원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강하게 들어왔던 메이저 주체들이 오늘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졌었는데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1,1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개인들만이 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지수와 수급 체크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좀 파란불을 띈 종목이 많은데요. 오늘 양시장 합쳐서 2,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2.6% 정도 쉬어가며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일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오늘 1.5%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LG전자는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했고 알테오젠이 1.5% 가까이 쉬어갔고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이나 삼천당제약 등등의 굵직한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그리고 미용 쪽에서도 수출주, 보톡스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휴메딕스 오늘 신고가 기록하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쉬어갔고요.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화오션이 2% 정도 강세를 보였고 삼성중공업도 1% 가까이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쪽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부품주까지 모두 다 쉬어갔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1%가 넘게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2차 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까지도 소폭의 상승으로 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임 같은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리튬 관련주도 여전히 좀 시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유틸리티 섹터 체크해 볼 텐데요. HD 현대일렉트릭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5%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나머지 효성중공업 이나 LS 일렉트릭까지도 함께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어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원전 쪽까지 같이 올랐었는데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전 관련주가 쉬어갔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8%가 넘게 밀리면서 어제 상승분 이상을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코스맥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실적 좋은 수출주들은 잘 가는 모습이고요. 통신주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단통법이 11년 만에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지면서 오늘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6% 쉬어가면서 66,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8% 급락, 그리고 YG 플러스가 여전히 주가가 상당히 좋죠.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와 함께 주가도 잘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BH, 폴더블폰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도는 가운데 오늘은 그간 잘 갔던 쪽들은 쉬어갔고요. BH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삼성중공업, 태경BK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가보시면 IT 투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뒤를 이어서 YG 플러스와 BH, 앞서 체크해보셨던 HD 현대일렉트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한국전력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든지 좀 이러한 종목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LS 스펙 1호가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스튜디오 밀의 최근의 추세가 상당히 좋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와 함께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스튜디오 밀이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오늘 강세,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17%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NHN KCP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죠. 그리고 알테오젠, 휴메딕스 아까 얘기 드렸던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고요. UNAI가 오늘 또 새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현대힘스까지 랭크된 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2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장초 연고 경신과 함께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도 하고 싶은 장일 겁니다. 다시 박스 쪽 움직임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종목에서 보여주죠. 종목의 순환이 좀 빠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참 잘 잡아야겠다 생각 드는데요. 내일은 뭘 보면 좋을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쪽 어딜까요?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 섹터는 바로 반등 대기 중 로봇이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사실 로봇 섹터가 네. 또 최근에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한 종목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8월이 되면은 우리가 이슈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까지 앞으로 이제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또 9월, 9월 이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에는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 때, 그리고 이제 오늘장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크게 하락이 좀 일부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큰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이 로봇 섹터는 큰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 언급 주셨고, 그럼 그 작은 비중 내에서도 좀 고려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탑픽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뭐 잊을만 하면은 네. 이제 거론이 되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항상 이제 구동계 부품, 그러니까 이제 로봇 모터 관련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경기 둔화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시설 증설을 이제 하반기로 많이 이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수 쪽도 그렇고 수출 분야에서도 일부 타격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연초의 분위기에 대비했을 때 RS 오토메이션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적인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인쇼어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먼저 선반됐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관세 적용 자체가 이연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다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로봇 산업에서 RS 오토메이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전 용량식 엔코더의 국산화를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진행을 한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 방산 분야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도 굉장히 육성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RS 오토메이션의 기대 가치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수출 실적까지도 좌우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라인 증설이 얼마나 되느냐가 회복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내일장에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8월 이후에 움직임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약소 비중으로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4,000원 그리고 목표가 17,000원을 제시를 드릴 텐데요. 이번 8월 이후에 1차 도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일단 소량 비중으로 접근해 보는 것 언급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17,000원 챙겨보시죠. 추가 전략 간단히 받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에코마케팅 언급 주셨는데 이번 주 흐름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홀딩을 할지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제 2,000개 가까이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도 다행스럽게 네. 또 상승 움직임을 잘 반영을 했던 에코마케팅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민생 소비 쿠폰 관련해서 수혜들도 있고 또 마케팅업 분야에서도 AI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세까지는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올해 지금처럼 수익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또 좀 내가 손실 났던 종목들 대응하시는 여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할 때는 또 하는 것이 좋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가 보시죠.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편안하게 또 내일장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